대를 이어가는 장은 오체 천자문, 연출을 맡은 박오덕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한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역사적 장소나 박물관 등 많은 곳에서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 알고 있을 때 역사적 내용을 알게 되어 성장하는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한자의 종류와 유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밤낮 붓으로 써서 장은 오체 천자문을 출간하여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득상 선생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런 복이 있었던지 제 조부께 서예와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제가 6형제지만 또 아버지 형제분이 9남매인데도 단 한 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 없고 참 부끄럽게 저 혼자만 또 조부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다른 직장이라든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만 써가지고서 이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조부께서 또 나한테 물려주신 그것이 또 헛되기 때문에 제가 조부님의 그 뜻을 이어서 그대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오체천자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조득상 선생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에서 부친 조한복과 어머니 황옥순 여사의 6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조부이신 정양당께 한학과 서예를 배웠고 서한 김희진 선생에게서 한문을 수학하였습니다. 칸긋기에서는 한자를 쓰기 위해 5칸을 그려줍니다. 글씨 쓰는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이 그대로 빼서 돌리고 떼서 돌리고 떼서 돌리고 해서 털이 쫙 펴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오체천자문의 원본이 완성되었으며 각 칸에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를 써서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오체 천자문이라고 해서 오체는 전예, 해, 행, 초라고 얘기를 하죠. 구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 학자인 구양순의 체를 또 해설을 또 많이 쓰는 분들이 많죠. 서예는 대개 안체, 구체가 있는데 안체라고 하는 것은 안진경, 당나라 때의 안진경 글씨체를 해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안체를 많이 썼습니다. 제 조부님으로부터 문물을 겸비한 분이다 해서 글씨가 무궁무진한 법이다 그래서 해자를 안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해설을 쓴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각체를 쓰는데 그게 바로 전예해행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서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 다음에 나온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서를 옛날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밑에 종들이 알아보라 해가지고서 조금 쉽게 풀어서 쓴 것이 종예자 예서라고 하는 책이 글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의 인쇄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또 급수 시험에 나오는 그런 체가 요새 현대 통용어로 되는 글자가 바로 풀해자에서 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정자라고, 바를 정자, 정자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행사라고 해서 이 행자는 단일의 행자입니다. 이 글씨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단일학자 행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를. 이거 끄트머리는 초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초사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 초서인데, 풀초자 초서는 왜 풀초자를 쓰느냐? 풀처럼 길고 짧고 가늘고 두껍고 꺾어지고 후여지고 하는 것이 그 초서의 맛이다 해서 그래서 초서라고, 풀초자 초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오체를 다 써서 여기다가 해서 한자를 긁어내고 오려내질 않고 여기다가 전체를 20자를 다 해야 그 다음에 이 짝에 우종황이라는 20자를 다 써야 한 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육서분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제게 조부께서 평생 가지고 보셨던 책입니다. 이 책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옮겨놓고, 전서가 있고 예자위가 있는데 예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책이죠. 이게 새로 예자의 글자를 모아놓은 무리를 모아놨다 해서 예자휘 이게 그럼 4권 4권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지. 육서분류나 전자휘가 있어요. 이 전자휘가 바로 이게 할아버지께서 쓰신 전자휘가 책이 있어요. 이 책. 초서는 집고 명인 초자휘, 옛날 사람들, 이름난 사람들의 초서를 글자를 모아놓은 무리다 그런 얘기. 중국의 당송에 팔대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글씨를 다 여기다가 수록해 놓은 거지. 글자를 다. 붓으로 옮기고 해서 붓 한 번 저기에는 100자 정도는 쓰고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지. 천자문이 제가 만드는데 모집하고 수집하고 모집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줄치고 오는데 꼭 4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하는데 낮에만 한 게 아니라 자다 말고, 집에서 자다 말고 나와서 화장실 가다 보면 2시고 3시간에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 앉아서 쓰고, 그냥 뭐 요새 말하면 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면 그냥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그냥 줄을 한 번 치면 20-30장씩 써놓고서 쓰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면 20장을 만들어 놓으면 한 장 잘해야 나와. 평균 엑기스가 20장 다 버리고. 그렇게 제가 4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해석본도 있어야 되니까 해석도 이제 원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조부께 공부한 천자문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 또 15년 전에 할아버지 천자문 녹음하신 것을 또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서 다 옮겨서 놓은 거고. 4년에 걸쳐서 완성된 오체 천자문이 책으로 발간되어 출판 기념행사도 가졌는데 제자, 지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출판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쉬운 그런 길은 아닌데 정말 오로지 이 한 길을 가셨다는 게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요. 또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직접 칸을 긋고 영인본 만들듯이 집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발간한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최고 간다고 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계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제자가 바로 소당 김석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석준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바로 현채 백당 현차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채 바로 밑에가 누구냐면은 우하 민영식 민천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 같은 동시대에 위창 오세창 독립투사 위창 오세창 선생님 동시대에 그분이 계셨죠. 그 두 분한테서 공부하신 분이 제 조부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거기다가 대를 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할아버지께서 그 윗대들한테 다 받은 정통적인 그 서예법을 저는 누구보다도 조부님께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제 조부께 서예와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부께서 또 나한테 물려주신 그것이 또 헛되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부님의 그 뜻을 이어서 그대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오체천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할아버지께서 그 윗대들한테 다 받은 정통적인 그 서예법을 저는 누구보다도 조부님께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부님한테 받은 걸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도로 역할을, 통로 역할만 해주는 것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뤄놓으신 그 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학들에게 그대로 제대로 좀 전수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부님의 힘이 크고 어쨌든 복이 많아서 큰 홍복이라서 조부님 손자로 태어난 게 홍복이죠. 그렇습니다.